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보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몇 주 전에 봤는데요.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6학년 과학과 도덕 수업을 함께할 전철영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대다수의 친구들이 4학년 때, 5학년 때, 그리고 6학년 때 지금 3년째 보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소수의 친구들이 5학년, 6학년 혹은 올해 처음 보는 친구들이에요. 뭐 전학생을 제외한 대다수의 친구들이 선생님이 성격을 알겠지만 전학생을 잘 모르니까요.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의 이름을 알아야겠죠. 선생님의 이름은 전찬영입니다. 두 번째 선생님 성격이에요. 선생님의 성격은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사 같은 착한 선생님. 두 번째는 아이고 깜짝이야라는 소리가 들리는 느낌. 자, 보통은 선생님은 굉장히 착해요. 근데 다만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왠지 혼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싫어할 것 같은데 하는 행동들을 다 싫어합니다. 예의 없게 행동하기. 근데 이건 선생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친구 혹은 나 스스로한테 예의 없게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뭐 언어 습관을 잘못 행동한다는가 이런 것도 나한테 해도 나쁜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 스스로한테도. 혹은 뭐 뛰어다닌다거나 위험하고 거칠게 친구들을 괴롭힌다거나 하는 행동들을 하는 선생님은 완전 무서운 악마 같은 선생님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선생님이 매우 착하고 어여쁜 마음씨로 멋진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올해도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소리 지르는 친구들이 몇 명 들리는 것 같은데 자, 넘어갈게요. 선생님도 오글거리네요. 사실 지금 선생님은요, 텅 빈 교실에서 수업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힘들겠죠. 지난번엔 사실 얼굴이라도 보여줬거든요. 너무 외로워요. 그만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과학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과학책 보고 있는데요. 너희들은 지금 일반 교과서를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디지털 교과서를 펼쳤어요. 디지털 교과서. 자, 꼭 디지털 교과서로 볼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보여주기가 쉬워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조금 구성이 다르긴 한데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 장 넘기면 우리가 실험실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과학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실험실 안전수칙은 중요해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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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천만큼 중요해요. 아니 사실 만, 백만, 천만, 억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데 실험실 안전수칙을 엄청 강조한다고 해도 실험실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다만 알아줘야 될 거 다음에 우리가 실험실에서 과학실에서 실험을 할 때는 정말 정말 계속 강조할 거라는 건 알아주세요. 한쪽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이 책의 구성이에요. 요것도 사실 작년 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줌을 통해서 수업을 봤던 친구들은 이것도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크게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교과서랑 다르게 여기 옆에 보면은 더 많은 게 적혀 있죠? 이거는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는 볼 수 있고요. 만약 원한다면 너희들이 내가 줬었던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디지털 교과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사실 중요합니다. 이 책의 차례인데요. 첫 번째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지구와 달의 운동, 세 번째 여러 가지 기체, 식물의 구조와 기능, 다섯 번째 빛과 렌즈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책의 차례예요. 우리가 지금 총 여기에 있는 다섯 가지 단원을 배워야 하는데요. 되게 안타깝게도 6학년 과학은 정말 실험이 엄청 많아서 너무 재밌는데 친구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할 수 없는 실험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실험이 최소화해서 진행할 수 있는 단원 순서대로 구성할 거예요.
제일 좋은 건 학교에 와서 함께 실험하는 거겠지만 지금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재밌는 실험들은 뒤로 미루고요. 그 외의 실험들을 좀 앞으로 당겨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볼 건 1번 과학자처럼 탐구해요. 2번 지구와 달의 운동인데 만약 이게 안 된다면 4번 식물의 구조와 기능까지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만약 계속 장기화 된다면 네,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혼자 하는 실험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과학자처럼 탐구해요 전에 지구와 달의 운동을 살펴볼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6학년들이 숙제가 있었는데요. 참 슬프게도 첫 시간부터 숙제를 주는 전채영 선생님. 교과서 36, 37쪽 펼쳐보겠습니다. 36, 37쪽입니다. 자, 36, 37쪽 폈습니까? 실험 관찰 17쪽도 같이 펴주세요. 네, 뭔가 딱 봐도 심란하게, 마음 아프게 뭔가 표가 많죠. 네, 한 달 동안 달의 모습을 관찰하는 숙제인데요. 날씨가 흐리면 어쩔 수 없이 못 붙이는 거지만 좀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붙여봅시다. 그림 그리는 건 아니고 좀 달 스티커를 붙이면 되는데요. 실험 관찰 75쪽입니다. 75쪽에 보면 달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번 적어볼 겁니다. 이번 주부터 지금 화면 보였죠? 이번 주부터 쭉 적고 그날에 맞는 스티커를 나중에 붙이는 거예요. 그날 체크해 주세요. 자,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교과서 38, 39쪽 펼쳐주시고요. 실험 관찰책은 18쪽 펼쳐주세요. 네, 얘도 관측한 날짜를 좀 길게 적습니다. 장소, 관찰, 시각 적는데요. 남쪽을 보고 해야 돼요. 사실 남쪽을 찾기가 어려운데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서 나침반 어플을 다운받아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어른들은 아마 남쪽 방향을 아실 거예요. 그거 방향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숙제를 먼저 고지를 해드리며 알려드리며 그러면 실제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건요. 교과서 8쪽입니다. 네, 첫 번째 단원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네, 아무도 안 읽었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읽어주시는 거 알죠? 자, 준비, 시작.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이 준비한 PPT 짜잔. 탐구 문제를 정하고 가설을 세워볼까요? 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재영의 궁금증을 살펴볼 건데요. 친구들이 한번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식빵을 만들어 보자. 아, 신난다. 뭘 먼저 해야 하나요? 빵 반죽을 먼저 만들어야 해. 빵 반죽을 만들려면 밀가루와 설탕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건 뭐예요, 아빠? 이건 빵 반죽을 발효시키는 효모란다. 발효요? 김치나 요구르트처럼요? 그렇지. 효모가 빵 반죽 속에 설탕을 분해하면서 기체를 만들거든. 그래서 빵 반죽을 부풀게 하고 폭신폭신한 빵을 만들 수 있는 거란다. 빵 반죽을 완성했으니 발효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네, 아빠. 난 신선하게 빵 반죽을 냉장고에 넣어야지. 자, 이제 빵 반죽이 발효됐는지 확인해 볼까? 아빠 반죽은 부풀었는데 제 반죽은 그대로네요. 왜 제 반죽은 발효가 되지 않은 걸까요? 혹시 창가와 냉장고 속의 온도가 달라서 내 반죽이 발효가 되지 않은 걸까?
네, 동영상 잘 봤죠? 재영이가 아버지와 함께 식빵을 만들기로 했는데 빵 반죽을 만들면서 재영이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험 관찰하기 전에 교과서를 한번 살펴봐야 해요. 과학교과서 10쪽, 11쪽 펼쳐주세요. 과학책 10쪽, 11쪽 펼쳤나요? 자, 지금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과학책 11쪽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재영이의 사고가 나와 있어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 내가 만든 빵 반죽만 발효되지 않은 걸까? 발효하는데 온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우리는 여기에 맞는 가설을 세워야 하는데, 친구들 혹시 가설 기억나나요? 우리 5학년 때 배웠거든요. 안 나죠?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가설이 무엇인지 가설 설정,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건 가설 설정이거든요. 가설 설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에 읽어볼게요. 세 줄 있죠? 탐구할 문제를, 자, 소리내서 읽어야 해요. 준비, 시작! 탐구할 문제를 정하고 탐구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을 가설 설정이라고 합니다. 가설은 내가 관찰한 사실이나 경험, 책에서 알게 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가설을 세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가설 설정. 누가 봐도 중요한 이 단어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가설 설정의 뜻은 어디서부터죠? 밑줄 칠 거거든요. 그렇죠. 탐구할 문제를 정하고 탐구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밑줄과 동그라미 꼭 쳐줘야 되고 우리 친구들 나중에 간단한 테스트 할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가설 세울 때 생각할 점 3가지 있는데요. 이 부분 여기에 있는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탐구를 하여 알아보는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탐구를 하여 가설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요걸 주의해 가면서 가설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요. 우선 선생님이 영상은 여기서 끝나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쉬는 시간 아니에요. 알고 있죠? 먼저 실험 관찰 6쪽 먼저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이 영상이 끝난다고 해서 여기에서 쉬는 시간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먼저 실험 관찰 6쪽 해줘야 되고요. 한 후에 쉬는 시간 갖고 다음 과학 시간 이어서 가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